폭로와 영상 주고받는 걸로 지금 계속 이러잖아요. 이러지 말았어야 됐다 진작에. 자꾸 이대로 가니까 여론 의식한 계산 싸움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지난날에 대한 거고,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의혹들을 많이 제기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몇몇 참가자들과 제작진의 어떤 커넥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김계란님이 이 머니게임이라는 컨텐츠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개입을 하셨었고, 머니게임 초반 한 3, 4일까지도 인터폰으로 전화를 주문을 받으시는 분조차도 김계란님이셨고, 촬영하는 도중에 들어오신 적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과 가장 뭐 동거도 하시고 그 전에 가짜사나이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셨던 공혁준님이 들어와 있던 게 사실이고, 또 진용진 씨, 진용진의 머니게임에서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 참가자 방에, 그것도 정상적인 문이 아니라 개구멍을 통해서 술이 취해 있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는 그 사실을 그때 당시에도 그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보여주지 않았고, 현재도 보여주지 않았고, 또 뭐 니가르님도 저는 그 김계란님과 안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죠. 지금 알고 계신 것들은. 이루리님하고 파이님만 그럼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건가요? 모르겠네요. 육지담님도 뭐 그 전에 2번 정도 만났다라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파이님은 거기서 뭐 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건가요? 처음에 저한테 문자를 주신 그 피지컬 갤러리 PD라고 하셨던 분이 네. 예전에 저랑 같이 방송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파이님도 사실 들어가 있네요. 커넥션에. 커넥션 아닌 그럴 커넥션에 수도 들어가 있죠. 있네요. 네. 근데 지금 쭉 들어보니까 섭외 자체에는 저도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섭외를 할 때가 문제가 되려면 이제 주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섭외를 할 시에 어떤 파이님을 섭외를 하면은 파이님에게만 특별히 어떤 캐릭터나 지령이나 어떤 엑스맨 같은 미션을 수행하기를 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정황이나 증거는 없으니까 그거 자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상금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상금이 걸렸는데 상금이 걸려있는 게임에 6명이 지인이면 어떻게 보면 지인 노나 먹기? 요런 느낌의 비난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지원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원한 사람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돌린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가짜 사나이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원 후기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요, 사람들 영상. 그런데 이상하게 머니게임은 지원 후기 영상이 로봉수님 하나, 와, 이 정도? 그런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도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국진님이 방송을 할 때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용진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체자가 육지담이 아니라 정국진 너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네가 부산이라 뭐 멀어가지고 육지담을 넣겠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정국진님은 지원자예요, 지인이기 전에. 근데 지원자한테 이제 그런 말을 개인적인 전화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 진용진님의 어떤 해명 영상이나 파이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실관계들이 너무 달라요. 무릎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진용진님은 꿇었다 그러고 파이님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3번님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개구멍으로 진용진님이 들어온 것도 진용진님은 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그때 어차피 각 PD들이 각 방에 들어가서 메디컬 체크나 그런 상황 체크를 한 거다, 인터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파이님께서는 그게 어쨌든 간에 그냥 그 인터뷰 영상이면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면 되지 않냐, 약간 이런 거고. 그리고 육지담님 강제 퇴소권에 대해서도 지용진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정신과 약 안 먹는다 해서 뽑았는데 먹더라, 그래서 퇴소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파이님 입장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육지담님 강제 퇴소권. 네. 이거는 근데 개구멍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게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너무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 날 있죠. 그 뭐 종이 인형처럼 날아갔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진용진님께서. 그날 2번님이 실제로 밀침을 당하시고 또 이제 넘어져서 머니게임 끝난 직후 상해 진단서를 끊으세요.
제가 멍이 든 것도 봤고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날 제작진분들이 2번님 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인터뷰를 하세요. 3번님이 2번님에게 그런 상해를 입혔는데 퇴소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2번님이 대답을 하세요. 네, 원합니다. 퇴소시켜주세요. 그날 같은 날 진용진님이 개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인터뷰를 했든 뭐 했든 간에 들어간 자체부터 저는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왜냐면 진용진 씨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카메라맨분들 막 그렇게 교체하시고 막 메디컬 체크하시는 분 들어오시고 이럴 때도 한 번도 오시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왜냐? 공정성이 어긋날까봐. 그랬던 분이 그날 개구멍으로 들어오셔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날 아침에 퇴소가 안 돼요. 3번님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퇴소가 끝나고 게임이 시작 전에 갑자기 육지담 씨를 퇴소시켜야 된대요. 근데 일단 진용진 씨는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약을 예, 약을 약 안 복용하는 먹는 줄 걸 알았는데, 예.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머니게임 1화인가 2화에 보면 육지담 씨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건 저희도 봤어요. 네, 예, 시청자들도 정신과 봤어요. 약을 복용한다라는 네. 사실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도 입장이 이해가 가는 게 제작진 분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게 실제로 진짜 거기에 안 썼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지원 거기에 병력 이런 거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작진 분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저는 그때 퇴소를 시키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3번님이 그런 상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퇴소가 안 당했고 파이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셨나요? 아니죠. 아니, 그럴 거면 저희 다시 시작 안 했죠. 벌써 엠빵 작전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작진이 진용진님하고 똑같은 이유를 대던가요? 아니요 전혀. 아, 이유가 또 다른가요? 닥터 스탑. 그때부터는 이제 닥터 스탑이라고 하세요. 근데 지담이는 네? 아니에요. 저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저 게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 뒤에 이제 지담이한테 이야기를 해요. 육지담 씨는 강제 퇴소입니다. 지금 제작진의 판단에 의해서. 하지만 강제 퇴소를 하시면 대체 참가자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 인터폰을 들고 저 자진 퇴소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여자 대체 참가자를 넣어드릴게요 라고 딜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지담이는 거기서 2시간 동안 실랑이라 해요. 왜 내가 나가야 되냐 갑자기. 근데 거기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지담님 때문에 2-3시간 동안 다른 참가자들 다 대기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거냐. 제가 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기 다 담겨 있을 거예요. 왜냐? 그 방 안에서 했거든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육지담은 저희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 자진 퇴소할게요 하고 나갑니다. 그럼 파이님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까지 육지담님을 퇴소시키려고 했던 제작진의 뭔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해가 전 지금까지도 잘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저한테 직접 하셨던 말이 뭐냐면 복도를 너무 돌아다니셨대요. 게임 시작 전에 복도를 너무 돌아다니고 약간 개인 행동 하려고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위험 행동을 할 것 같아서 강제 퇴소를 해야 된다. 이 말이 사실이면은 진용진님의 그 정신과 약 때문에 퇴소시켰다라는 그거는 말하고는 일단 조금 사실이 아니죠.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정신과 약도 무료로 또 해줬어요. 중간에는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600원이었다가 무료? 네, 무료. 그렇다면은 이게 퇴소 이유가 정말 말이 안 되죠. 더욱더.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달라요. 지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용진님이 일단 사과 영상을 뭐 올리긴 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일단 파이님 말이 다 틀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확인밖에 없는데 파이님도 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로 찾아가셨더라고요, 제작사에. 네, 그렇게 찾아가셨는데 영상 확인을 결국 못 하셨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고 그 제작사 측으로부터 어떤 이유에서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으셨는지. 일단은 제가 회사에 찾아가서 그 안에서 이제 따로 카메라 촬영을 했어요. 상호 간의 동의하에 카메라 촬영을 했고, 하지만 근데 그걸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찾아간 가장 큰 2가지 이유는 계약서와 그 말씀하신 확인을 해야 될 원본 영상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제가 9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9가지들 중에서도 100% 확실한 것과 뭐 살짝 애매한 것들이 있긴 해요. 네, 왜냐면 저도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100% 확실한 것들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엊그제 회사에 찾아가서 그것들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아, 가서 한 가지 영상만 요청했어요? 네. 어떤 영상이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 방에서 술을 먹었을 때 다른 참가자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뭐 문제가 되거나 갈등이 생길 만한 요지가 없는 저 혼자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만 요청을 드렸었어요. 저를 찍으신 거고 저도 머니게임에 나온 출연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도 이미 와서 원본 영상, 그것도 본인만 나온 영상이 아니에요. 집단 퇴소 시의 장면, 원본 장면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돌아온 답변이 뭐죠라고. 그것도 궁금하다고 아까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은 다음 거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와, 밀당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그거부터 듣고 싶어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한 이유. 엊그저께 제가 회사에 찾아갔고요.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게 이제 제가 변호사님을 대동해서 갔기 때문에 회사에도 당연히 고문 변호사가 있으실 것이고 고문 변호사님이랑 연락을 하신 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자정에 문자가 오셨어요. 오늘 영상 열람 요청하신 부분도 많은 고민을 했으나 현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갈등 내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회의 결과 어떠한 형태로든 영상 열람이나 공개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 파일만 나오지 않나요? 네. 저만 나오고 제 방에서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 영상을 확인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갈등이나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가 도저히 떠오르지 않고 뭐야 뭐 별거 아닌 영상이네 어차피 뭐 드러나도 뭐 말 그대로 그냥 개인적인 억울함을 좀 풀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커다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스케일의 그냥 장면인데 그거는 왜 또 확인을 거부하는 거지? 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 확인하는 건데 그쵸? 이런 생각은 드는데 나머지 장면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네, 그건 별거 아니고요. 네. 아, 네. 바로 제꼈습니다. 네, 음주 장면. 네. 두 번째는 3번 참가자 방에 물건을 넣어주는 통로로 들어가서 이제 뭐 인터뷰를 했든 뭘 했든 그런 거에 대한 풀 영상. 그 영상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것도 갈리기 때문이죠. 지용진님은 계속 진짜 별 얘기 없었다라고 하려면 영상을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예. 여전히 제 기대는 차지 않습니다. 다음은요. 그 육지담 씨의 강제 퇴소 과정. 그리고 이제 제가 왜 강제 퇴소를 시키냐라고 물어보는. 그리고 육지담이 상해를 입자 육지담에게 퇴소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영상. 그리고 집단 퇴소 장면의 풀 영상. 집단 퇴소 처음부터 여자 참가자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스튜디오 안 상황까지. 그렇죠.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영상 중 하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혁준님이 룰북을 처음에 이제 구매하겠습니다. 주십시오 하잖아요. 하고 끊고 나서 다시 이제 전화해가지고 아 구매 안 할래요. 라고 해요. 그러고서 끊어요. 끊은 다음에 다시 이제 담배를 사시려고 드는데 그때 안 됩니다. 구매하셔야 됩니다. 제작진 쪽에서요. 네. 이거는 녹취록에서 들었습니다. 네. 고혁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네. 장면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편집점이 튀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 정보를 구매하는 부분에서 편집이 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편집점이 튀었을까요? 강매인가 그럼? 약간 거의 뭐 예.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아, 다음은 이제 공혁준님이 저한테 들어오셔서 이제 얘기를 다 해주시죠. 8일차 정보를 샀고 자기가 지금 10% 차감됐고 거기다 나는 정보 공유권이 있어서 너랑 전기한테 말했고 이거를 너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은 강제 퇴소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해 못 믿겠어. 그래서 인터폰을 들어가지고 혹시
정보를 살 수 있나요?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화를 들어서 그럼 정보 공유권은 살 수 있나요? 물어봐요. 됩니다. 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바꿔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돼요. 했을까요? 왜냐면 네. 애초에 공혁준님한테 했던 딜이 뭐예요? 너 혼자만 알고 있으면 팔게 였어요. 그러니까 제작진분들도 뭔가 혼돈의 약간 그런 거예요. 많이 헤맸네. 그렇죠. 계속 회의하시고 아 근데 근데 이런 부분은 너무 중요한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제가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는 진짜 분명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중에 따지는 거예요. 뭐 끝인가요? 마지막. 네. 마지막은 이거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생각이 났던 거예요. 누가 말씀을? 공혁주님께서 개인 방송을 통해서 나도 살 수 있었는데 네가 말해서 뭐 룰이 바뀐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8일차 룰에서 제작진이 아침에 와가지고 동표가 되면은 2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정하라고 했는데 제작진한테 짜증내면서 와보라고 하면서 짜증내면서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대로 제작진이 자기들이 오류가 있었다고 사과를 우리한테 하고 다시 룰이 완전 둘 다 탈락되는 걸로 바뀌어버렸는데 너무 잘 꼬집어 주셨고 너무 잘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려요 지금도. 왜 그렇죠?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왜 감사드리는지를. 일단 8일차 이후 룰북을 보시면 재투표 시 동시 탈락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재투표 하다가 동표가 2명이 나와서 계속 이 두 명이 동표가 나오면은 아침까지 밤을 샌다는 건가? 이 생각에 제작진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 재투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하나요? 아 그러네요. 회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재투표 시 2명이 동률이 되면 투표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동률이면 그 둘은 동시 탈락이 된다. 라고 전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7번님한테도 바로 가서 오빠 누구 하고 누구 하자. 그러면 동시 탈락이야. 이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그대로 다 따라주고 너무 좋아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시 종이를 주세요. 투표 전에. 투표 직전에요? 네. 갑자기 종이를 주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둘이 동시에 탈락할 수도 있지만 둘이 동시에 살 수도 있다. 에? 네. 왜요? 너무 웃겨가. 거기서는 정말 항의를 합니다. PD님, 잠시만요. 거기 카메라 다 돌아가잖아요. 다 찍혔어요. 오셔서 직접 그 8번 방 쪽에서 말을 해요. 갑자기 이제 와서 이거 둘 다 살린다는 룰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둘이 탈락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 계획을 실행을 한 거지. 이 둘이 갑자기 살아난다? 이걸 추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리스크가 너무 큰 작전이죠. 차라리 한 명씩 떨어뜨리지. 그쵸? 네. 그렇게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끝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재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3번을 하고 그 투표권을 그 두 분한테 또 드려요. 아, 잠깐만요. 동표가 나온 사람들 1번, 4번도 투표를 같이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둘 중에 그냥 모의해가지고 야, 한 명은 살자, 복수해줘 하고 포효 몰아주면은 한 명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분은 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리뷰 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 뭐라고요? 자기는 마라탕이 먹고 싶었다. 그래서 둘이 그냥 사이좋게 나가기로 했다. 사이좋게 나간 거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제작진분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둘을 동시에 떨어뜨리고 싶지 않으셔서 계속 투표권을 준 거네. 죽었죠.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 중에는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쟤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왜 저렇게 막 다른 사람들은 네. 다 맞다 그러는데 자기는 혼자 아니라 그래? 저도 약간 지금 그래요. 내가 그 안에서 좀 이상했었나? 진짜로 그냥 제가 착각하고 진짜 모든 게 다 이게 다 아니라면 진짜 이거는 평생 욕먹어도 모자라죠. 이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린 장면에 대해서 집단 퇴소 장면 이런 이 부분 빼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추가적인 갈등? 법적 분쟁이 일어날 만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뭐 있다면 제작진분들의 추가적인 갈등이나 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면 시청자들이나 여론이 제작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그로 인한 어떤 제작진의 피해를 우려한다. 그런 거죠. 처음에 제작진분들이 비하인드 컷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뭐 입장 발표를 처음에 하셨었고, 그 후에는 이제 다른 출연자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겠다. 그게 진용진님의 입장 표명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 공개를 하지 마시고 제가 가서 확인만 하겠다. 다른 뭐 추가적인 발설이나 이런 거 없이 저만 확인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타 출연자분들의 보호가 아닌 제작진분들의 보호를 위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결과가 내가 막 언행을 막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부분이고 내가 반성해야 되지만, 제가 그 안에서 어떤 게 있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리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파괴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제작진분들은 정말 침묵이었고. 저희가 우려했던 점은 파이님이 이렇게 억울함이나 그런 분노 같은 게 쌓여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제작사와의 어떤 공방이나 아니면 타 참가자들과의 공방으로 이어질까봐 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 공방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계획이신지. 사실 네.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회사를 찾아가서 거기 대표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좀 많이 느낀 점이 뭐냐면, 실제로 그 제작진분들하고 머니게임이 방영된 후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대화의 힘이 크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 짧은 상황에서도. 왜냐면 저는 저대로 답답한 부분이 있고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서로 영상만 주고받으며 하다 보니까 계속 뭐 피해는 피해대로 커지고.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답변들은 항상 똑같았어요. 저희는 공정했다. 저희는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대화를 해보고 굉장히 좀 놀랬거든요. 그래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법적 분쟁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어느 누가.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인터뷰를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그분들도 거기 계셨잖아요. 이 집에 계셨고 그 스튜디오에서 다 들으셨고 다 보셨고 다 보신 분들이니까, 제가 만약에 너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좀 저랑 대화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저는 머니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어마어마한 그런 대형 컨텐츠를 제작하시고 기획하시고 이거에 대한 노고, 그리고 참가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정말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즌 1에 딱 출연을 한 거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음 시즌 머니게임 2, 뭐 파이게임이든 그렇게 아름답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서로 자신이 살겠다고 하다가 파이님도 포함이죠. 네. 서로를 아름답게 보여주지 못했고, 사실 제작진, 참가자 다 한 팀인 건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좀 어려운 요구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선으로 나에게 대해주지 않았다고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파이님께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만들었었던 거였고, 나는 아프지만 일단 참는다. 왜냐면은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억울한 거 계속 나오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갔으면 다른 참가자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하이님께는 엄청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대처를 늦게 하신 만큼, 그럼 거기서 억울하더라도 선으로 대응하셨으면, 그들도 거기서 뭔가 하이님께 더 미안하고, 그리고 시청자들도 하이가 억울하면 했구나. 파이님 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처신을 좀 했었으면 어땠나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부터 악으로 시작하면 안 됐다. 자기 살겠다고. 그리고 악플러들은 또 악플러들대로
이 상황에 대한 뭐 이해를 하려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냥 억지로 무지성으로 까거나 뭐 이런 공격성 계속 이어지면서 상황이 거의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파이님은 지금 거의 처음으로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비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럼 파이님은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더 이상 다른 이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마지막에도 대화의 중요성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아름답게 대화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권유드리는 방식은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얘가 뭐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때리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방식에 계속 폭로와 영상 주고받는 걸로 지금 계속 이러잖아요. 이러지 말았어야 됐다. 진작에 대화를 했었어야 됐다. 당사자들끼리. 자꾸 이대로 가니까 여론 의식한 계산 싸움이 되잖아요. 이게 유일한 방법인 것도 아시죠?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이런 마음과 이런 결정 내려주셔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뭐 어떤 참가자분이나 어떤 제작진분이 또 연락을 와서 그래 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대화해보자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도 자체가, 그리고 이 마음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제가 막 언행이 바르거나 착하게 살거나 남을 위해서 막 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했거든요. 물론 피해를 준 적도 있겠지만,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많이 느낀 부분이 많고,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남한테 피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많이 깨달았고, 저 스스로도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기 때문에 좀 조금 더 가다듬고 뭔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앞으로는. 일어났던 일들을 복귀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다가 복귀하시는 건가요, 그럼? 뭐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막 그런 악플들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에서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막 변호사님이나 뭐 이런 것들 영상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귀를 막 언제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없고요. 그냥 저는 그냥 늘상 하던 대로 제가 방송 하고 싶을 때 켜서 열심히 하고. 왜냐면 저는 이제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들, 제가 잘못했던, 잘못하고 실망하셨을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일해야죠.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전 사실 걱정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 거는 다 아니까, 혹시라도 너무 약해져서 안 좋은 선택 하실까 막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또 주변에. 근데 그런 어떤 힘든 순간들을 파이님의 방식대로 또 견뎌내고 또 이렇게 성숙한 결론을 내시는 것이, 아, 괜한 걱정이었나? 이런 생각 들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억울하고 하겠구나 라고 해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에게도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사과에 대한 부분은 진짜 너무 많이 늦었던 게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사과를 하기에는 또 이제 와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뭔가 또 사과를 하고 나서 이런 거를 말을 하기에도 사과를 했는데 왜 또 저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실까봐 아예 막 그런 것들이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마다 이제 주변 분들이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아까 검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진짜 죽고 싶거나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분들 덕분에 좀 많이 버텼고, 되게 솔직히 말하면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검정님도. 아, 저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건. 그래서 저는 이미 한번 겪었거든요. 그냥 저랑 같은 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튜브 테러나 생방송에 피해를 입으시고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를 해주시는 것 자체도 너무 걱정이 되고, 지금 당장은 그냥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예. 그냥 저만 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아이고, 계속 눈물 흘리시네. 아유. 사람이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당당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겠지만, 지금 당당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당당해서 문제였죠. 그렇죠. 그게 문제였죠. 그걸 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정말 좋은 결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굳건히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네. 앞으로 행보도 계속 응원할 거고요. 네. 제 행보도 걱정해 주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좀 이제 조금 후련하신가요?